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조가 제남상으로 가면서 강물을 터서 이쪽 맞고 이쪽에 맞고 하면서 개간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아버지를 모셔와서 그 작은아버지하고 상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거지가 끝나면 바로 취수 사업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작은아버지는 진류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에 조조의 막사에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응이 4대 천왕이 딱 모입니다. 조조가 물어봅니다. 그래, 연희는 태산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나? 하우연이가 대답을 합니다. 태산에 가봤더니 황건적이라고 한 200명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장계라고 합니다. 그 대장은 무력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쫄개들은 전부 난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그러냐? 그러면 내일 출발해서 태산의 황건적부터 투벌을 하는데 죽이면 안 된다. 다 사로잡아서 이번 여기 개간 사업을 하는데 그 인원들을 농민으로,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인, 조홍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홍이하고 인이하고는 이번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하우돈이가 진류로 떠나서 갔다 오고 작은아버지하고 한 바퀴 도는데 5일 걸리고 해서 열흘 동안에 이 3대 천왕이 일을 했습니다. 조인, 조홍이도 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홍이하고 같이 10개현을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승상부 옥에다 가둬놓고 왔습니다. 조조가 그거 잘했다. 그래, 순순히 잡히더냐. 그러니까 조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녀 봐서 이 협객 출신이거든요. 세상을 돌아다녀봐서 알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상 명령서를 딱 보여주고 잡으니 발발 떴디다. 제발에 저리는 거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딱. 조조가 그러냐?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태산으로 황건적을 잡으러 출발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거기서 야영을 하고 그 이튿날 태산으로 갑니다. 승상이 부임하러 치소가 있는 동평릉 승상부로 가지 않고 태산으로 황건적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조조의 생각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제남 유력자들한테도 뭔가 이 승상의 힘을 보여줘야 내가 여기에서 행정을 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태산에 있는 장계를 잡으러 갑니다. 태산 밑에 있는 그 마을들은 전부 이 가을만 되면 황건적한테 상납을 합니다. 미리.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추수철이 왔으니까 이제 추수를 해서 상납을 해야 됩니다. 조조가 그래, 황건적부터 치자.
그런데 조인이하고 조응이는 한 팀으로 해서 한쪽 산골짜기를 막고, 하우연이는 200명을 데리고 한쪽 산골짜기를 막고, 이 입구는 하우돈이가 200명으로 해서 딱 막는다. 그럼 200명씩 하고 내가 200명을 후군으로 돼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치중부대는 200명은 천천히 승상부로 있는 동평릉으로 가면 된다. 딱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태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연이가 200명, 조인, 조응이가 100명씩 해서 200명 한 팀을 먹고, 하우돈이가 200명 선봉대장, 후군에는 조조가 200명 딱 데리고, 그 태산 있는 황건적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번에 조조가 승상으로 온다는데 동평릉에 있는 승상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갑자기 삼면에서 딱 뒤로 후방 딱 맞고 앞에 정면에서 하우돈이가 잡으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보초병도 술에 취해서 보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입구에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희멀건이 눈 뜨고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잡으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다 잡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황건적 대장은 도망갑니다. 혼자. 아주 그 무력이 좀 있으면서 날렵죠.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 대장은 놓치고, 나머지 졸개들은 이 난민이죠. 농민들. 그래도 이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밧줄로 쭉 묶어서 200명을 태산에서부터 동평릉, 승상부까지 쫙 걸어가면서, 길 옆으로 걸어가면서 다 보여줍니다. 시범적으로. 이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오는 승상은 황건적도 잡았다. 그런데 그 승상이 낙양에 있을 때 북부위로 있으면서 건석의 숙부를 때려 죽인 아주 매서운 정의 법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 조조다. 사람들이 그래, 이번에 오는 승상은 제대로 정치를 한번 하겠구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장사에 가서 황건적 두 번째 대장 장보를 때려잡은 하우돈이 장군이 온단다. 그래, 하우돈이 장군 한번 보고 싶었다. 딱 보니 막 구척에 늘씬합니다. 말을 딱 타고 가는데 그럴듯합니다. 그 밑에는 이번에 잡은 황건적 줄줄이 굴비 끼듯이 묶어가지고 쭉 걸려가지고 갑니다. 이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승상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 600명 딱 옆에 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조가 황건적으로 이 낙인 찍힌 이 농민들, 난민들
한 명씩 데려다가니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농사채가 있으면 농사를 질 거냐? 묻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농사채가 있으면 농사를 질 거냐? 이 농민 출신입니다. 농사채가 있으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단, 관의 수탈이 없어야 됩니다. 관의 수탈은 없다. 이할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200명 딱 앉혀놓고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농토만 있으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예스. 또 농토만 있으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예스. 그래가지고 200명을 다 그 승상부 옥을 개조해가지고 200명을 수용을 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최고 앞에 나온 사람이 저도 농토가 있으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앞에 200명들 하던 그대로. 그러니까 조주가 예스. 그래가지고 600명이 다 이거 막 죄를 치료할 것 같은데 죄는 엄청 많은데 이거 막 거짓말 해가지고서는 10% 저 1할씩 받아가지고 뒤로다 가니 굽을 치고 또 낙양으로 상납도 하고 저기들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낙양으로 그 십상시들한테 상납을 좀 했습니다. 조조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압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따지면은 서로 피곤하니까 조조는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뒤에 잘못한 것은 불문에 붙인다. 조조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뒤에 잘못한 것도 따지지 않는다.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 조조의 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신분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뭐를 했느냐도 따지지 않고 앞으로 뭐를 할 사람인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 조조가 이 600명하고 200명하고 800명을 다 승상부 옥에 놔두고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면 개간 사업이 시작하면 거기에로 가서 농토를 분할해 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튿날 조조가 포고문 2개를 붙입니다. 자, 올해부터는 세금은 2할까지 걷는다. 1할은 세금이고 1할은 토지세인데 1할은 지금까지 그 고생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시 놀아준다. 1할은 세금. 이것은 우리 관에서 쓴다. 관에서 걷는 것은 딱 2할이고 누구라도 농민들한테 잡부금을 거둘 수가 없다. 지방에서 마을에서 뭐를 한다고 농민들한테 손을 벌린다든지 그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유지 생일이라고 돈을 쌀을 하다못해 계란 몇 개라도 걷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법으로 처벌하겠다. 딱 해서 공고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번 가을에 가을거지가 끝나면 수리 작업을 해서 농토를
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농장을 만들 거다. 3년간은 세금을 제해주고 10년간은 토지대를 제해준다. 밑에 조조 딱 써가지고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딱 두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요 1000명 청년대원들한테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당 앞에 딱 공고문을 붙이고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누구라도 사당에 출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거다. 승상조조. 딱 사당을 폐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황건적도 소탕하고 사당 600개도 한 번에 그냥 딱 폐하고,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황건적 잔난들하고 해서 수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800명, 요 수리 사업할 수 있는 800명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가 끝나고 작은아버지가 진류에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면 가루, 돌가루 비슷하게 해서 물에서 모래하고 좀 섞어서 하면은 딱 벽돌보다 더 단단히 굳는 세면 가루를 마차에다 바리바리 싣고, 또 겨울을 날 양식 바리바리 싣고, 또 임시 막사를 질 바리바리 싣고, 전부가 치중부대입니다. 젊은 청년들 10,000명을 모아서 이 수리 사업하는 데로 오는데, 이 진류의 조씨 농장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진류 군이나 현이나 저쪽 연주 그쪽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 피난민처럼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옵니다. 조씨네가 하는 사업이면 믿을 수가 있다. 그쪽에도 다 소문이 나서 3년간은 세금을 제해주고 10년간은 토지대를 제해준단다. 그런 개간사업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회수에서 흘러내린 황토흙과 모래가 약간 섞여서 손만 조금 보면 내년 봄서부터 바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단다. 자, 우리도 여기서 5할 6할 세금 내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개간사업을 하자. 딱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오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연주 지방에서도. 그런데 이쪽 조조가 있는 제남 지역에서도 이게 소문이 납니다. 거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 인간. 허허 벌판이고 물길만 이렇게 돌리면 농장이 생기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물러밋고개입니다. 물만 그쪽으로 넣으면은 물러밋고개라고 해서 물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세상 천지가 변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물러밋고개로 이제 물길을 터서 그쪽으로 물을 넘기는 겁니다. 조조의 수리 사업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쪽에
평야지가 생기는 거죠. 담소가 조금 생기면서 평야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할 적에는 다 그 물바다였었는데 물길을 이쪽으로 트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 담소의 물만 조금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물로 휩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와서 이걸 하는데 동네를 이제 뭐 20가구고 30가구고 50가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그 학자이기 때문에 양택을 잡는 데에 그 일가견이 있습니다. 뭐 음택에도 좀 일가견이 있지만 양택을 잡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또 파면은 거기는 뭐 그 강 옆이기 때문에 다 그 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자리를 딱딱 잡으면서 깃발을 꽂아줍니다. 여기는 몇 명, 앞에 논밭을 만들면은 몇 가구가 살 수 있겠다. 또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래 그 진류에서 농장에서 온 사람들은 10,000명은 요 물길 막는 거 하고 이쪽 막고 이쪽 트는 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요 사람들은 이제 그 치수 사업, 이 물길 사업만 끝나면 고향으로 갈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정착할 사람들은 이 치수 사업에는 가담을 안 하고 농작을 할 수 있는, 내년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 밭하고 논하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무리 그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서 깃발 꽂은 데 가서 딱 보고 여기가 20명 하면은 20명 정도, 또 여기가 한 뭐 10가구 하면 10가구 정도 이렇게 무리무리 져가지고 농토를 개간을 해야죠. 이게 뭐 그냥 허벌판 그 갈대밭이니까 그 갈대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태산에서 잡아온 그 농민들은, 그 황건적 이 농민들은 조금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요 단합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을 이용해서 5명, 10명씩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방위 조직을 조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류하고 똑같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5명, 10명, 뭐 15명, 20명씩 이렇게 무리무리 딱딱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행정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 밑거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제남의 승상으로 가는 첫 해 겨울에 모든 사업을 생각했던 대로 딱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농사지면은 뭐 7할, 8할, 9할까지도 세금으로 냈었는데 이제 2할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간 사업하는 대로 간 사람들은 가고 놔둔 농토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면 돼 같이. 그러면은 작년보다 소득이 2배, 3배
그러니까 2알만 내면 되니까 막 한 10배, 20배가 늘어나는 거죠. 농토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풍족해집니다. 생활 자체가. 그리고 조조는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응이한테 계속 10개 현에 대해서 순찰을 돌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뭐 유력자라고 이 백성들한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전에 협객으로서 하던 그런 그 정신이 있고 또 그 해보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우돈이, 하우연이, 조인, 조응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나갑니다. 즉석에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즉석 심판하는 것이 법에 딱딱 맞습니다. 이제는 조조한테서 법을 조금 배우고 또 옛날에 협객 정신이 있고 이 힘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권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남이 제대로 딱 틀이 잡힙니다. 1년 만에. 그런데 낙양에 있는 이 십상시들은 불평불만이 또 있습니다. 오던 게 안 오니까. 제남에서 좀 맛있는 거 있고 귀한 물건 있고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제를 지내고 나서 낙양으로 십상시들한테 보냈는데 요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상시들이 또 작당을 합니다. 자, 조조를 제남의 승상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또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조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신속하게, 빠르게 결정하는 것도 빠르고 행동하는 것도 빠릅니다. 아주 비상하죠. 그런데 그 계획하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한 것이 제대로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거의 90%. 이렇게 조조의 기반은 다져지면서 또 십상시들이 이렇게 또 농간을 부리니까 조조가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